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3천 갈 수 있을까요? 영차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의 바르게 좋은 정보를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59분인데요.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미국장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원전 쪽 중심으로 변압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됐어요. WTI가 급등을 또 했는데, 미국의 미니 지수는 반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계전투, 다른 나라와 각계전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분위기는 좋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일부 이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같이 뿜기는 어렵고요. 방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에서 방산주는 빠졌거든요. 이제 이란이 이제 화해 제스처, 하여튼 그런 게 나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는가? 견디는데 뭐하지만 한 그 정도만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 스바차님께서 속보를 올려주셨는데요. 트럼프 중동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G7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한 18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런 불발될 듯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45% 플러스, 코스피가 2,962, 코스닥이 780, 요 정도로 잡혔었는데요. 9시가 지나면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1% 상승, 2,961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 상승, 780포인트, 딱 예상 체결 지수 그대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오릅니다. 삼성전자가 0.9% 올라서 57,700원.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이게 25만 2,750원. 그러니까 25만 2천원 돌파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5% 상승이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5% 정도 상승입니다. 하나오션 2.8% 정도 오르고요. 오늘은 한 60% 정도는 시가총액 상위주가 상승하고 또 40% 정도는 살짝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초반에는 이제 오늘은 어디를 올릴까 이렇게 눈치 보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젠, HLB,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1% 정도 내외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대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상승입니다. 리노공업이 3% 정도 오르고요. 흡프스프가 1.2%, 이오테크닉스가 1%.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1% 이상 또 가는 모습이네요. 주성엔지니어링이 1%, BHI가 7% 이상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요. 하창호 본부장님. 네. 눈에 띄는 특징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원전 쪽 분위기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상법 개정 기대감들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넥스트 거래소부터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슈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전일에 이어서 변압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미국 관련된 이슈가 재령전기가 이제 전일에 또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장중 급등을 하고 넥스 거래소에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좀 좋은 코멘트가 있어서 따로 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슈가 또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오늘 전쟁주들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으니까 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들이 좀 잘 나오는 것들을 좀 일단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관련돼서 또 HBM3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요 미니 지수가 만약에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차익이 강하게 나와서 눌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7% 넘게 오르면서 초반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이 바다 위에 정유공장 사업을 키운다. 2년마다 3기씩 건조를 한다. 근데 한 기당 조 단위에 달하는 고부가 선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예, 하나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서 인도한 LNG FPSO라고 이런 게 또 있네요. 예, 그림을 보시면 이게 또 바다 위에 정유 공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사업을 키운다. 수익성 다변화, 수익성 제고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저께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G7 미팅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수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같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아는 시나리오대로 좀 가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그 다시 G7 관세하고 그다음에 FOMC 그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잘 진입 내지는 이익 실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익 실현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는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오늘 장 뭐 이렇게 뭐 0.8% 1% 이렇게 올라갈 장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고 예. 미국은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 선반영한 측면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초점이 이제 관세하고 다시 원래대로 관세하고 이제 FOMC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경계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약간 숨고르기가 될 소지가 내일 모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앞당길 수도 있죠. 올라가도 1% 이렇게는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9시에 나온 속보인데요. 주 이스라엘의 중국 대사관 쪽에서 가능한 빨리 육로로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런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속보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뉴스인지는 제가 외교 분야, 안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대사관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속보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또 바로 0.2%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요. 이번 주 어제도 그렇고 변동성이 진짜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재룡전기 BHI 3000당 제약 요런 애들이 5%에서 8%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애들은 오늘 파마리서치가 6%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넥슨 게임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대 약세, 위메이드 맥스도 역시나 2% 같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창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시장이 이게 코스피도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고 네. 코스닥은 음전했고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네, 뭐 일단은 원전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전일에 이제 후발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두 자릿수 급등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2 파워도 마찬가지고 좀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에너토크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좀 후발로 차트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좀 뭐 BHI 이런 종목군들은 BHI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WTI가 이 개장하고 났을 때가 좀 7시 반 지나서 이게 한 1.3, 1.4까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2%가 넘어오면서 미니지수 선물이 빠지니까 어이씨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거기다 속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얘가 못 치고 올라가면은 아마 미니지수나 이런 것들도 다시 금방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뭐 반도체도 날아가고 뭐 이제 양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엄청 강하게 위험 자산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이 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차익이 일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일단 삼성전자가 또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컴 그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좀 하이닉스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두 개 지켜주면은 웬만한 거 떨어져도 괜찮은데, 뭐 원전 흐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쪽도 괜찮고 변압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은 지수는 크게 막 그렇게 눌리거나 하진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약간 변수가 생기니까 약간의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뭐 변압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뭐 산업으로 집중을 하신다면은 여전히 좀 괜찮은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으로 집중하면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코멘트 들어보자면. 일단 그 지주도 약간의 이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익 실현 나오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증권이 이제 버티는 거 봤을 때는 아까 우리나라 자체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아직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조선 이런 변압기가 버티니까 장은 뭐 이 정도로 솔솔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아마도 어제에서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FOMC가 아까 말한 G7 예. 거기서 혹시 어떤 변수가 있을지 확인하고 매크로를 다시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체 유니크하고 구성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변압기도 반도체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훅훅 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간 보면서 이 실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FOMC 결과와 코멘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G7의 그런 내용들, 플러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또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었던 그런 시장을 계속 연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기 나스닥 선물도 하락 추세에 조금 있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나스닥 추세도 나스닥 선물도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64%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유 선물도 WTI도 73달러 50센트까지 올라가서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0.77%, 코스닥이 0.23%.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라는 것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진짜 잘 가네요. 아까 하나오션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는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거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로 코멘트 안 드렸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요게 또 저기 다른 데서 이야기 나온 게 있었는데,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 해양방산의 게임 체인저 부상. 그래서 한화가 미국 방산 시장을 아예 공략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저기 조선 쪽이랑 방산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화가 굉장히 시너지를 잘 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또 있네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이 3.9%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고려아연 3.9%, HD 현대마린솔루션 3.7%, 두산 밥켓 3.6%, 뭐 요런 종목들, 한국전력 2.3%, 삼성전기 2.2%,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창훈 의원님. 뭐 일단 고려아연은 뭐 기사는 많이 있더라고요. 전력광물 뭐 안티모니 미국에서 첫 수출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자원회사 뭐 지분 인수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배구조나 이런 거에서 계속 노이즈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런 종목군들을 굳이 안 해도 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제 원전, 변압기 막 이런 쪽들이잖아요. 그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추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시장은
지금 계속 가는 애들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롭게 그 산업군들 안에서 퍼져나가는 종목을 보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 변압기에서는 초과압 변압기만 계속 가다가 최근에 이거래일 동안은 산일전기도 엄청 많이 움직였고 오늘 재령전기도 이거래일 연달아 막 10%대 이상씩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잡아 나가는 게 더 저는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뭐 각각의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뭐 좋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다 잡아내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변압기는 하나 만약에 물리더라도 다른 변압기가 올라가면은 같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는데 고려아연은 다 개별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가 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런 이슈들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두 가지 부분으로 네. 근데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가 어쨌든 요즘에 또 좋은 얘기가 스물스물 나와요. 그래서 이게 HBM3E에 대한 어쨌든 결과값들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안 나오는 게 참 아쉽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지수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예. 중간 부분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을 때가 3천 언저리까지 온 적이 뭐 비슷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움직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좀 덜 갔을 때 그랬던 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 한 번 더 하이닉스는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삼성이 만약에 한 번 더 해서 뭐 63,000에서 65,000 정도까지만 간다면 아마 역사적 코스피 상단 뭐 그런 트레이도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너무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미니 지수가 이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증시도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FOMC에서 완전 안 좋은 방향이 나온다거나 그런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약간의 차익으로 지금은 끝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다른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고점에서 너무 많이 급등 나온 종목군들은 네. 저는 분할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4% 올라가지고 새로운 또 신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이외에도 뭐 JB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 삼성증권 등등 해서 오늘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좋고 그 속에서 신영증권 오늘 8% 올라간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장일 본부장님한테는 네. 반도체 오늘 좋습니다. 네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와, 삼전 오늘 3% 갑니다. 와. 예, 58,900원, 1,700원 오르고 SK하이닉스도 2.4%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업종으로 봐도 반도체가 지금 3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해성 DS도 12% 넘게 올라가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반도체주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9% 올라가고요. 이외에도 YC,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원익IPS 등등 2% 예상 9%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코멘트 들어보자면요. 네, 미국에서 반도체가 가장 컸죠. 예. 얼마 올랐습니까? 거의 2% 오르지 않았나요? 2%? 2% 더 올랐나? 하여튼 아침에보다는 조금 내려가서도 그래도 2% 올랐는데 가릴 것 없이 올랐어요. 거의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올라야지 맞죠. 반도체는 최소한. 예,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오늘도 기세를 더 내지는 최소한 그 정도 받을 수도 있는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어제 보시면은 그 나스닥에도 대부분이 다 올랐어요. 나스닥도 반도체 중심의 나스닥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세를 본다면은 반도체는 뭐 조선하고 변압기와 함께 뭐 트리플 마찰 타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변압기, 조선. 아까 이제 변압기 하지 말고 전력 묶어서 그렇게 하는 흐름으로 가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조선? 가요? 아니, 근데 출발? 이미 삼성하이닉스가 자리를 잡으면은 예, 그 이제 밑에 있는 그 소보장은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고 일시적으로는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에도 반도체 장비주나 뭐 가릴 것 없이 올랐어요. 뭐냐면 뭐 에이직이고 뭐 AP고 뭐 소프트웨어고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무조건 소프트웨어가 무조건이 아니지만 미국도 소프트웨어가 강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뭐 팔란티아 뭐 저기 뭐 셉 이런 거 강했는데 못지않게 반도체 강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골고루 올랐다는 것이 미국 장의 핵심인 거거든요. 뭐 한국 장에도 그런 주식에 관련해서는 어저께 덜 오른 것도 있고 어저께 오를 만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사실 어저께 오는 사이에 한국의 펀더멘털의 AI 반도체 쪽에서 특히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멀티플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도 오늘 반도체 잘 가니까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브로드컴의 HBM3 그 통과? 뭐 시험 통과? 뭐 그 뉴스를 제가 지금 벌써 3번 말씀드리는데 예. 아무튼 그 이슈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장에서 반도체 산업군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들이 강한 걸 보면은 어째 반도체도 조금 약간 위험 자산에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미니 지수가 빠지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가 어쨌든 지수의 피날레를 찍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렇게 두 개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기관에서 좀 얼마나 들어온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HBM 쪽으로만 참여가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못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를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 아까 막 제가 열심히 타이핑 친 게 지금 건설기계 쪽이 또 엄청 움직이거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10%대 올라가고 있고 뭐 건설기계나 이런 쪽들도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혹시나 재건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신다면 전쟁이 좀 오래 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원전 쪽으로도 약간 엮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인프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삼성전자 3% 넘게 갑니다. 오늘 상한가네. 오, 59,000원 뚫고 59,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6만전자 뚫고, 솔직히 6만원은 인간적으로 그래도 안착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래. 사람. 주식이면. 네, 삼성전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반도체가 지수 상승의 피날레를 정점을 좀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시간은 어쨌든 뭐 시간의 문제긴 한데 네네. 그래도 지수 상승하는데 대세 상승, 대한민국의 K 증시 상승 여기에는 어쨌든 역할을 하긴 할 것이다라는 데 동의하세요? 냉정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나 보네.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예. 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게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예. 제가 안될것 됐으면 같으면. 좋겠어요는 어떤 톤이에요? 저는 이제 베팅을 하지 않지만은 네.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만약에 하여튼 까리까리한데 모르겠으면 제가 모른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니면 비저비라도 약해요.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베팅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팅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좋으니까. 다른 게 좋으니까. 예, 다른 게 좋으니까. 다른 게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이 0.94%까지 2,980까지 치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973, 2,980 요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상승률은 0.9에서 1.1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6% 이상 오르고요. 782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대형주 쪽에서 좋은 게 뭐 반도체 소부장이 좀 한 축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저 제약바이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USA 장원 본부장님이 어제 또 일정을 좀 잘 보여주셨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 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졌다. 세계 최대 전시회 개막해서 72개국 1,600개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바이오 USA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형 부스를 또 마련했고, 또 여기에 셀트리온도 좀 참석해가지고 등등등등, 뭐 롯데 신유열 실장은 또 동아제약하고 셀트리온 부스 투어를 했다. 한국 쪽은 K바이오 쪽은 최대 면적이다.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이오가 좀 이번 주 상승을 담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주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별로 관련된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개별주의 각각 이슈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 후반에 있는
그 비만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미약품, 뭐 한미약품 같은 또 위고비보다 성과가 좋다 어쩌다 해서 오늘 기사 또 크게 나온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알테오젠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그런 일부 개별 종목군들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부스 USA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뭐 셀트리온도 있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단독을 하고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에이비온, 뭐 차바이오텍 뭐 이런 애들 많은데,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기술 수출이 뜨면은 막 주가가 슝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막 왕 하고 올라가는 건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뭐 이벤트, 그러니까 그 바이오는 하나하나 기업이 저는 거의 산업급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 정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삼바나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은 진짜 제가 말씀드린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정도만 그냥 하나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좀 뉴스 팔로우업도 하고 하지. 좀 여러 개 하시면 바이오는 저는 거의 필패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오는 좀 한두 종목을 명확하게 찝고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두 개 꼭자라고 한다면 알티오젠, 삼바 딱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해요. 예. 왜냐면 금리 자체가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아주 흐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아니고 무대기로 하는 거는 빵꾸가 나거나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종목을 압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바이오는 뭐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할 것도 하나 읽어보면은 뭐 계속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인터넷 또 찾아보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코멘트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면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네, 반도체 조선, 그 증권, 기타 포함해서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공감대, 그다음 지주회사에 대해서 가능성도 버리지 않고 일부 방산만 약간 이 시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장은 스트롱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더 치고 올라가면은 아마 다른 쪽에서 이 시련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는 염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가 아니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알겠습니다.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뭐 이런 종목들 1%에서 2% 정도, 카이도 3%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운 관련된 그 중동 분쟁 관련돼서 또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원래는 이제 어제 올랐다가 오늘은 살짝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순환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도는 것보다는 산업별 순환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시간에서도 좀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뭐 신풍지약이 상한가를 가버리면서 이거 그렇게까지 부각이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완전 날아가 버리네요. 그래서 주식 좀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주변에서는 연락 오는데 막 두 줄 찍힌 거 진단키트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또 좀 제가 그래서 근황들을 물어보니까 이전처럼 막 길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집에서 푹 쉬니까 바로 또 음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전처럼 막 엄청 길게 가진 않더라.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에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눌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한신기계, 아까 말씀드린 뭐 에너토크, 그다음 우리기술 이런 것도 다 급등 좀 세게 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좀 피날레 느낌으로 약간 순환매가 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오늘 증권주가 너무 좋으니까 뭐 하나투자증권, 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랑도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 지니어스법 본회의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올릴 때에 확률은 68이 승인이어서 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쪽이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은 시장 분위기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피라맥스, 유럽 특허 취득의 상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게 2,900 후반까지 3,000 바로 코앞까지 오르는데도
외국인이랑 기관은 지금 1,000억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가까이, 기관이 1,4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시장을 올리는 건 개인 2,570억 이렇게 개인이 사서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수급의 동향만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오늘 시장은 조금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지금 모양새의 수급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00억 정도 팔고 기관이 130억 정도, 그리고 선물에서도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대 넘게 강세 보이면서 2978, 2980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원 부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저는 시장이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은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기대감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으면은 여당이 또 뭔가 추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시간이 엄청 걸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자마자 바로 그냥 신속하게 해버리겠다고 또 기사가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이제 뭐 지주사부터 막 움직임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만 또 가면은 지수가 힘에 붙일 수도 있는데, 또 삼성전자도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3%가 올라버리니까 예. 전체 시장이 20% 되는 종목이 3%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빠지면은 문제일 텐데, 또 나머지 종목이 또 그렇게 막 빠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도 가고 뭐 증권도 가고 이래 버리니까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그리고 수급은 이제 이거를 좀 일일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를 언급드리는 이유가, 수급이 만약에 이런 주력 산업군의 수급이 안 들어오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나간다. 예.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요즘에는 계속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차익이 오늘도 2,600억에 나가니까 그 전반적인 물량은 좀 나가는데, 그래도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670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650억 그게 들어오니까 주력 산업군에 이렇게 수급이 이탈이 돼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기관이 엄청나게 초를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파면서 약간의 좀 차익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지수 상승에는 영향을 별로 못 준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애들이 가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만 가더라도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지주나 그다음에 증권 쪽이 안 빠지기만 해도 저는 뭐 일단 시장은 크게 안 눌릴 거다 해서, 제가 최근에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 하방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 부분을 좀 오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요 선물 가격이 이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시장이 눌릴 텐데, 별로 무슨 선물? WTI 국제유가. 네, 국제유가 선물인데 이게 아까 2% 이상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격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게 유지가 돼버리면은 아까보다 미니 선물 이거 다시 좀 말아 올리는 거 보이시죠? 아까 0.6대였는데 지금 벌써 마이너스 0.4대예요. 이거 다시 말아 올리면은 국장 더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 미쳤다. 2988. 2988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시황할 거 없이 그냥 사놓고 박수 쳐야 되는 시장 같아요. 무지성 상승 일단은 오르고 보자. 못 먹어도 고. 요런 장에는 죽을 수가 없어. 약간 요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2%, 삼성전자가 4%, 삼전이 4% 가는 거 마지막으로 본 게 도대체가 언제입니까? 예. 뭐 3월 17일에 또 5% 오른 적이 있었고, 5월 11일에 5% 오른 적이 있었고, 요때 한번 3월 17일에 5%, 또 요때 5월 10일에 5.1%, 또 요때 한번 올랐었네요. 5월 28일에 4%, 그리고 오늘 4.2%, 59,6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4.2% 오르면서 259,500원, 26만원까지도 찍었네요. 예. 요거는 차트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여기로 완전히 올라와 버려가지고, 하이닉스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마이너스인 사람이 절대 없는 한 분도 마이너스가 안 나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요거 지금. 그렇죠. 예, 하이닉스도 요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제 반도체가 다 같이 좀 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솔브레인 홀딩스 15%. 그러니까 요거를 김장일 본부장님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장에는 좀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간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주가 보면은 2023년부터 보면 93,000원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올라와 있는 요 차트. 여기 지금 못 갔잖아요. 요거 지금 증권, 지주사, 조방변, 뭐 등등 하면은 계속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뭐 저기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 있어 버렸던 차트여가지고 이오테크닉스 보세요. 예?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흡프스프 차트가 다 똑같아요. 동진세미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래도 대세주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좀 궁금한 거죠. 김장현 본부장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주가는 레거드가 막판에 올 때 10%씩 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각 후발주자들이 네,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말고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감각 그 gut 필링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그 리포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버로 저스티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넘버로 저스티파이 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이잖아요. 리노공업이나 예. 이오테크시스나 주성이나 이런 것들 넘버로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 밸류가 싸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비싸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몇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리포트 한번 나왔을 때 예. 그런 걸 먼저 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오늘 같은 데는 별로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라갈 때는 만약에 다른 종목이 다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가장 눌린 종목 올라가는 거죠. 여기다가 무지성이 들어갑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뭐 하는지는 아실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면 목표주가 그냥 목표주가 없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런 장이에요. 그런 장인데 이런 장이 며칠 계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투자하는 건 아니다는 걸 알고 플레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가름을 해도 그럼에도 괜찮겠네요. 불구하고 겉 필링이 좋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면 되는 거고. 본부장님의 것 필링은 어때요? 아니 저는 소심하고 네. 저도 눈이라는 게 한쪽에 휘어져 있으니까 예. 조선 방산 뭐 변압기 뭐 원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늘어나가는 것이 겉 필링인지 아니면 또 다른 펀더멘트 내가 모르는 게 빨리 반영되는 것인지는 일일이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솔브레인스 딱 물어보면 솔브레인스가 어제 오늘 사이 뭐가 달라져서 14% 오르는지 그렇게 펀더멘트 설명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설명이 가능한데 대장주 설명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하이닉스하고 리노공업이 오늘 7, 8%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거기서 먹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면 조금 안다고 느끼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게 뭐냐? 그게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사람들 많이 아시죠? 넘버가 나오거든요. 넘버가 나오는데 싸진 않아. 그런데 이거는 또 튀면은 많이 억눌렸기 때문에 그냥 튀는 거야. 그리고 이오테크 갖다 붙일 수 있지.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TSMC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증명이 됐는데 넘버가 안 나와서 밸류가 싸지 않다는 게 항상 문제인데 이럴 때 일단 무시하고 일단 가자. 그러면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는 딴 거보다는 무지성이 덜하죠. 근데 무지성이 덜한 것만큼 올라가는 각도가 아주 편하게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그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소부장 주식에는 그렇게 보시면은 글쎄요 제가 만약에 안다 그랬으면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리노공업이나 이런 거는 건드렸을 수도 있었다고 보고 솔브레인이나 기타 등 더 작은 종목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미반도체 볼까요 한번? 제일 궁금하신 게 한미반도체일 것 같아서 맞나요? 3.5%. 네, 이게 덜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는 종목은 덜 올라가는 거야. 왜? 넘버가 딱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 무시하고 가려면 그런 걸 스크린에서 그냥 겉필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많이 먹는다 하니까. 페페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별로다. 단타 치고 빠져라. 근데 앵간하면 하지 말자. 요거 맞죠? 얼추 맞잖아요. 예. 노 코멘트.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네, 저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예. 저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굳이. 그러니까 저는 원전에서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랑 딱 BHI만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론 소부장을 하는 게 성과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잭팟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100이면 100 전부 다 거기서 좋은 성과를 얻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선 삼전 하이니스만 포트배분 잘하고 뭐 좀 불안하시면 미국의 속스 정도까지 같이 ETF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무난한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전업 매매 하시는 트레이더도 아니고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이게 모아놨다가 급등을 나와서 파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괜찮은데 뭐 그렇게 막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소부장이 무빙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트레이딩 해보시면 다들 알아요. 그래서 이 6월 4일에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한 2주 정도 멘탈 부셔놓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급등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는 건데 급등해서 물량 빨아먹어 놓고 지금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여놨잖아요. 근데 손절 친 사람 버리고 이제 가는 거지.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게 작아 보이지만 12%짜리예요. 12% 그럼 손절 나갔지.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12% 빠지면 안 열받겠냐고요. 그렇죠. 그것도 2주짜리잖아요, 저게. 그렇죠.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결과값을 보면 쉽지만 막상 매매해보세요. 그럼 입에서 욕 나와요. 그렇네. 못한단 말. 왜냐면 이 사이 동안에 지수가 올라간 거 지수만 봐도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입에서 욕 튀어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바에야 그냥 지수랑 동행하는 삼성 하이닉스만 하시는 거. 뭐 삼성은 요즘은 뭐 사실 그렇게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대형주 2개만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얘네들은 물려도 답이 나와요. 소부장은 물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수 되게 아래에 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형주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994.47 5포인트 남았습니다. 야, 앞으로 치겠네. 3천 찍겠어. 여러분 100만 원씩만 어디서 더 긁어와서 조금만 더 사보세요. 16,000분이 100만 원씩만 조금 더 사면은 바로 금방 찍지 않겠어요? 2,99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도 오늘 좋고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야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며칠 만에 6월달 한 달 만에 지금 2,600, 2,700에서 이게 진짜 K 증시의 맛인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진짜 답답하고 욕 나오고 이거 진짜 이게 시장이냐 싶다가 지금 4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단 2달 만에 800포인트를 그냥 쫙 올려버리는 이게 진짜 K 증시의 매운맛인 것 같습니다. SKC도 오늘 10% 정도 올라가고요. 하나오션 6%, SK 하이닉스 4.5%.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 4.5% 올라가는데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LG엔솔도 뭐 2%대 상승이기는 하네요. 전반적으로 SDI도 2% 올라가고. 뭐 2차 전지도 어쨌든 떨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올라가는 게 훨씬 증시의 지수 측면에서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 올라가니까 뭐 말 다 했지. LG 이노텍도 3%. 글로비스 3%. 이런 종목들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94, 2,995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5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3,000 가면은 공약 하나 하죠. 오프닝 벨, 클로징 벨. 저희가 커피로 되겠나? 뭘 쏘지? 그래도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3,000포인트 되면은 뭐 커피나 한 30잔? 나도 돈 없어. 난 이런 장에서 먹지도 못하고 난 투자 지금 노는 돈 2,200에서 2,600에서 노는 돈 넣으려고 놀다가 지금 3,000 보게 생겼어요. 나 박수 치는데 나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 줄 알아요? 돈 있고 투자라도 하면 좋지. 예? 나는 마치만 하니까.
나 지금 노는 돈 지금 투자도 못 하고 지금 이거. 신영증권 맨날 말만 하고 이거 그러게. 먹지도 못하고 죽겠어요. 30잔이 어디야? 예, 삭발하라고요? 또 삭발을 해? 뭐 삭발을 또 해? 커피 3,000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3,000잔을 쏩니까? 예. 100잔? 예. 오늘 안에 3,000 가면 100잔 가는 걸로 해보죠. 예, 100잔. 100잔. 100잔이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해보고 지금. 3,000원. 스타벅스면은 50만 원. 오우, 세네. 잠깐만. 여의도 4번인가 5번 출구 나와서 있는 그 커피 1,000원짜리 커피 하면은 네, 그래 10만 원. 잠시만. 그렇네. 40만 원, 50만 원도 있네. 그래요. 오늘 안에 3,000 가면 100잔 갑니다. 나는 먹지도 못하지만 3,000 여러분이 충분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오늘 안에 3,000 가면 100잔. 예, 동시호가까지 포함입니다. 동시호가까지 포함. 예. 그래서 여러분이 3,000을 즐기시는 게 중요하죠. 뭐 제가 이거 뭐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 짠돌이라고요, 제가? 예. 3,000잔 쏘지 왜 100잔밖에 안 쏘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44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영차 잘 코스피가 3,000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자료 가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여름 되면서 야외 스포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나이키의 기능성 스포츠웨어 반팔 티셔츠 한번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우리 MD님이 한번 입어보셨는데 자외선도 차단이 되고 땀이 굉장히 빨리 말라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네요. 정가가 6만 원인데 핫딜가가 4만 8천 원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핏 기술로 땀과 물기 빠르게 흡수 후에 건조되고요. UPF 40 플러스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피부 보호,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 나이키 병행 수입 정품이라고 하네요. 저한테 한번 입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 주식도 사실은 스포츠예요. 네. 그렇잖아요. 게임이니까. 네, 게임이니까 이거 한번 입고. 오, 세련되네. 조금 크다. 커? 제가 105 입는데 엑슬라지거든요. 이건 좀 크네요. 105 입는 분들은 100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정도, 라지 정도 시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크네. 좀 크다. 105 입으시는 분들은 라지 입으세요. 요게 지금 엑슬라지입니다. 요거 엑슬라지. 네. 그래서 한번 나이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나이키 로고 자수 포함. 요거는 스티커가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떼지도 않겠네. 딱 기본템입니다. 6만 원짜리를 4만 8천 원에.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요즘 엄청 습합니다. 어제 비 오고 막 이러니까 와 엘리베이터 안에도 엄청 습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습해. 보랄 13리터 더 데일리 제습기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진짜 비싼 건데 본체 플러스 물통 일체형인데 옵션이 있어요. 13리터짜리 있고 18리터짜리 있습니다. 13리터는 29만 원짜리인데요. 15만 8천 원 반값에 가져왔습니다. 반값에. 그리고 18리터짜리는 19만 8천 원에. 그래서 15만 8천 원, 19만 8천 원, 13리터, 18리터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제습 성능도 있고요. 빨래 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13리터 제습 기본, 18리터 대용량 선택 가능, 그리고 무빙 휠이 탑재돼서 막 이동하기 편하고요. 자동으로 성에도 제거해주고 당일 출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좋잖아요. 모랄. 예. 그래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9시 47분. 3,000 아직 안 갔죠? 예. 조금 떨어지네. 2,988. 예. 가야죠, 3,000. 영차. 동시호가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두 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부터 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요거 알면 수익 좀 내는데 좋겠다. 네, 요거 하나 볼게요. 삼성전자 예. 기념비적인 날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한가 페이지. 삼성전자 상한가 기념으로 자료가 어저께인가 보노님이 어저께 그저께 얘기한 것 같은데 목표 주가 높였다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그거 리포트 한번 봤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보니까 한화에 썼더라고요. 예. 2페이지 보시면은 2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79,000원이더라고요. 이게 PBR 1.2배 수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6조 2부는 6조 1,000으로 잡았는데 예. 보통 컨센서스가 6조 한 3,000원, 5,000원 사이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뺀 것 같아요. 뭐 D램은 이제 일반 D램은 가격이 올라가 좋은데 파운드리 여전히 적자고 HBM이 조금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자체는 여기까지 털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악재는 모두 털고 간다. 그래서 2분기는 6조인데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좋아지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 10조를 잡아놨더라고요. 네. 10조는 사야지. 10조. 이슈는 10조가 될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고 10조가 어떤 의미냐면은 1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는데 작년 3, 4분기 실적에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할 때가 3, 4분기가 13조, 14조 예상하다가 14조인가 15조 하여튼 그 정도 예상하다가 결국 9조가 나오는 바람에 개박살 난 게 작년 3, 4분기고 네네. 그게 나온 게 9월달, 10월달 넘어 나와서 주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9조 1,000인가 그랬어요. 15조에다가 9조.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에 진짜 10조가 나오면은 일단 어느 정도 키를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바닥은 찍었다라는 그 컨센서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맞는 거 오케이 그럼 3분기 좋아진다.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 있어갖고 이분의 얘기는 주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일단 모멘텀이 좀 있고 자사소가 이건 뻔한 것 같은데 경쟁사 밸류에이션. 삼성만 하이닉스만 갈 수는 없지 않겠냐. 밸류를 좀 갭을 메우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갔다는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 2가 엄청 잘 팔린답니다. 오. 아시죠? 닌텐도 게임기. 알죠, 알죠. 6월 5일날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게 8년 만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닌텐도 스위치 2. 17년 나오고 이번에 갭이 돼갖고 나온 건데 한 400 몇십 불 나왔는데 이게 닷새 만에 370만, 300 몇십만 대 팔렸대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많이 팔려 30% 이상. 1년에 한 1,500만 대 이상 팔릴 것 같다. 잘하면 한 1,800만 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조금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웃기죠? 매출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1년에 한 28조 나오니까 한 5% 돼요. 5% 되니까 흑자라면 도움이 좀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반영했는가 하는데 오늘 아까 저기 브로드컴 한 것이 더 컸던 거지 사실은. 브로드컴은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GPU가 됐든 ASIC이 됐든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전 세계 그 이런 GPU 계통 이거를 100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크기에 한 10% 15% 되는 거 10% 되는 것이 AMD예요. 10%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9분의 1 정도 되는 게 이거고. 예. 브로드컴은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AMD보다는 브로드컴이 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브로드컴이 성장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내년도 되면은 엔비디아가 한 100일 있을 때 브로드컴이 한 20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성장력 측면에서 AMD나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의 성장률이 이 15에서 20으로 치솟는다. 이게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단 시제품이라도 일단 뭐 시험 볼 수 있는 그 통과했다는 건 파지티브하죠. 물론 하이닉스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규모가 되는 그걸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AMD 뉴스 나올 때보다는 더 파지티브한 게 맞고요. 요건 제가 갖다 붙인 얘기고요. 10조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로 10조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확실히 뭐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슬슬 좀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법도 합니다. 근데 마에 6만 원대, 마에 6만 2천 원대 여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답답해가지고. 그 뚫으려면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네. 뭐 해야 마를 많이 먹어야 돼. 에? 마. 마? 네, 끈적끈적한 마? 아니 몸에 좋은 마. 마, 예, 끈적끈적한 거.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기운을 더 차려야 돼. 기운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에너지가 아직 삼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마성전자로 바꿀까요? 마성전자? 뭐가 됐든 간에 말을 어떤 뭐든 기운을 더 차려야 될 것 같아. 조금 부족해. 내가 봤을 때 2% 정도가. 알겠습니다. 마성전자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예.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공약하자마자 2,985로 또 떨어지네요. 예. 아직 모르잖아. 시간 남았으니까. 아쉬워.
아 3,000잔 쏜다 그럴 걸. 말이라도 좀 쫄아가지고 100잔도 커요. 몇십만 원. 그거 나한테 진짜 큰 돈 한 달 생활비인데 뭐야 5,000원짜리만 잡아도 100잔이면은 저거잖아요. 50만 원이잖아요. 5천원짜리 그치. 그렇게 되죠. 아무튼 큰 돈이에요. 예, 2,995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동시호가까지니까 뭐 10시에 한번 또 색깔 바뀌고 11시에 바뀌고 2시에 바뀌고 이럴 거니까 그쵸.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프닝 벨 할 때까지 시장 진짜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10시 치자마자 쭉 올라가지고 2% 넘게 올랐으니까 오늘도 그런 패턴을 혹시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KC 미쳤습니다. 13% 넘게 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래에셋도 고려아연도 하나오션도 다 같이 골고루 올라갑니다. 하루는 조방변, 하루는 지주사, 하루는 증권, 하루는 반도체. 뭐 이렇게 또 골고루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보노님도 한번 볼까요? 자료? 네, 저는 오늘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그 쇼폼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보죠. 이게 이제 나 싹스. 저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한 10분짜리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재밌게 딱 보면 딱 애중간할 때 끝낸데 그게 쇼폼 드라마가 요즘에 진짜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OTT가 요 보시면은 7,900원이면 티빙 웨이브를 둘 다 보거든요. 요번에 이제 오늘 이거 어제 게시가 된 건데 이런 상황인데 쇼폼 드라마는 주에 얼마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주? 한 주에. 글쎄요. 한 주. 주에. 주당 결제거든요. 월당 결제가 아니에요. 한 3,000원? 2,000원? 네. 100원? 25,000원. 35,000원 뭐야? 있어요. 뭐 더 높아져?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거의. 와 엄청나다. 쇼폼 드라마. 근데 그거를 그 돈 내고 그걸 본다고? 봐요? 엄청 많이 결제해요. 굉장하군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 이제 그 뭐였지? 제목이 아무튼 걔는 좀 이상한데 이거 쪽팔려서 이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되게 희한한 제목이 있어요. 뭐 내 아버지는 뭐 손조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70편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70편, 80편 이렇게 막 나눠서 해요. 네, 확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줄여서. 막 하루에 이걸 5편인가 처음에는 좀 보게 해주는데 나머지를 보려면 막 광고도 봐야 되고 막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게끔 막 유도를 하는 건데 어쨌든 요 시장이 확대가 되면 오리지널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랑 해빙이 무슨 되면은 말인지 이렇게 넘어갈 텐데 요즘에 이게 진짜 핫해요. 생각보다 한국어로 결제 막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와 이게 근데 이게 중국 플랫폼이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기는 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오늘 아마 밤이 좀 피날레 그러니까 어떤 축보를 터트릴지 아니면 피날레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지니어스법 투표 나오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어쨌든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또 이거 상한가 들어갔어요. 요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인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님께서 쇼폼 드라마가 현재 MZ 문화의 트렌드 핵심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노래들도 저분 2분 30초 미만의 후킹 위주다. 쇼폼 드라마가 앞으로도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저기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진짜 한번 보시면은 좀 근데 이게 되게 내용이 되게 야해요? 아니 그 막장 드라마 같이 뻔해요. 아, 뻔해요? 뻔한 레파토리인데 뻔한 게 제일 또 근데 이상하게 자극적이지. 봐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사람 보면 아 이걸 그냥 밝히면 되는데 도대체 왜 안 밝히는 거에서 막 질질 끌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인데 광고도 중독성.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고 그렇구나. 야한 건 아니고. 네. 야한 거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은둔거 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쇼폼 드라마가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이제 쇼츠처럼 드라마긴 드라마인데
짧은 형태로. 맞아요. 그 쇼폼이라고 그러면 몇 분이에요? 요즘은 3분도 막 늘어나고 그랬던데 그 쇼폼 드라마라면 몇 분 정도? 거의 2분 이내예요. 2분 이내. 왜냐면은 횟수를 나눠서 광고를 많이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KBS에서 요즘은 그것도 내보내더라고요.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랑과 전쟁 단축본 해가지고 아. 1시간짜리 옛날에 저기 뭐야 레전드 저희 이제 부모님이 둘 다 일하시니까 저기 밤에 안 자고 사랑과 전쟁 봤거든요. 부부 클리닉. 되게 재밌어요. 4주에 뵙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10분으로 단축을 해가지고 압축판을 계속 올리는데 그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시 58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아침엔 투자팀한테 좀 빨리 넘길게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아까 그대로고요.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너무 뭐 흥분하지 마시고요. 또 3,000 안에서 또 저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요것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엔 투자팀한테 넘기겠습니다. 돈 벌어서 여행 갑시다. 여행. 예. 하버드, MIT, 브라운, 예일, 콜롬비아, 아이비리그 명문대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고 재학생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그랜드 드림 투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빅테크, 콘텐츠, 금융, 미래를 이끌 4대 산업의 글로벌 리더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3프로가 여행으로 기획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으로는 절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여행의 기회죠. 드디어 이번 여름방학의 드림투어 2025년 단 한 번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요. 가족 여름휴가 고민이셨다면 지금이 딱입니다. 서울 둘러주세요. 이게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맞아요? 아닌가? 16일부터 26일까지인가? 까먹었네. 예.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 있었는데 까먹었네. 8월 9일 토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 맞네요. 예. 요거니까요. 아이들이랑 함께 내가 미국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냥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 요 그랜드 드림 투어 저희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 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같이 돌아왔을 때는 커피 100잔을 기쁜 마음으로 들고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3,000 영차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